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김은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작곡가의 삶과 음악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가 오늘은 어떤 작곡가를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오늘은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델스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나눈 바흐, 핸델, 모차르트의 삶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3명의 작곡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바흐는 동부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한 소박한 도시 음악가였다면 네. 핸델은 국제 무대를 대상으로 활동한 아주 화려한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는 고뇌가 많았던 천재 작곡가였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들의 음악을 생각해보면 바흐의 음악은 바흐답게 진중함이 느껴지고요. 핸델의 음악은 뭔가 귀족적인 화려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음악입니다. 네. 소박함, 화려함, 천재성. 네. 이게 뭔가 키워드인 것 같은데 오늘 살펴볼 분은 맨델스존. 너무 또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맨델스존은 작곡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부모님 아래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부인까지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게다가 맨델스존은 자녀가 없이 사망한 외삼촌의 유산까지 물려받게 되면서 경제력이 더욱 탄탄하게 됩니다. 맨델스존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 이태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으로 일반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맨델스존이 이태리를 여행 삼아 다녀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다른 작곡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이태리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맨델스존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죠. 사실 맨델스존의 음악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따뜻합니다. 아마도 음악에는 작곡가의 삶이 묻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금수저 작곡가. 네, 맞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정말 금수저, 끝판왕인데 그럼 맨델스존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맨델스존의 정확한 이름은 처음에는 펠릭스 맨델스존이었습니다. 맨델스존은 독일 함부르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맨델스존의 가정은 전통적인 유대교 가정이었는데요. 맨델스존의 아버지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족은 개신교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 네. 세례를 받을 때 맨델스존은 야콥 루드비히라는 세례명을 갖게 되면서 야콥 루드비히 펠릭스 맨델스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름이 한 번 더 바뀌게 되는데요. 맨델스존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지 않은 외삼촌이 계셨는데 네.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맨델스존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은 삼촌의 성인 바르톨디라는 이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의 이름은 결국 야콥 루드비히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가 됩니다. 하지만 주로 불리웠던 이름은 세례명을 뺀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입니다. 맨델스존은 사남매 중에 둘째였고 피아니스트였던 누나 파니 맨델스존과 각별하게 친했다고 합니다. 함부르크에 살던 맨델스존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맨델스존의 집에서는 파티가 자주 열렸는데요. 네. 도시의 부유층들이 모두 모여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파티 때 맨델스존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연주하였는데요. 이때 자신의 집에 고용된 음악가들과 함께 자기의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맨델스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바흐는 200년 전 사망한 작은 도시의 음악가일 뿐 아무도 바흐의 음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맨델스존은 자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바흐의 작품들을 발굴하고 연주하면서 바흐를 알렸습니다. 맨델스존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어느 날 맨델스존이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재연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음악에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되고 바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흐의 음악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200년이 지나서 사후 200년이 지나서 맨델스존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흐가 알려지기까지 맨델스존이 기여를 한 건데 네. 그럼 맨델스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흐의 음악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음. 바흐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의 음악이 이렇게 연주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교수님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맨델스존은 그의 불을 정말 귀한 일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베를린에서 바흐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맨델스존은 듀셀도르프로 가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의 원곡으로 공연을 주도하게 됩니다. 지난번 바흐의 마테순환곡 공연으로 바흐의 부흥 운동을 시작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핸델 부흥 운동에도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핸델은 워낙 유명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핸델 음악은 금방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맨델스존은 듀셀도르프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는 유급 음악가가 되는데 부유하게만 자란 그는 그러한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이프치히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네. 이곳에서 맨델스존은 자신이 만든 오라토리오 바우를 공연하였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맨델스존은 후대를 위해서 라이프치히 지역에 음악대학을 설립합니다. 맨델스존은 여기에서 학교의 장이 되고 친구인 로베르트 슈만을 비롯한 당대의 유수한 교수진을 모셔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도 라이프치히에 있고요. 수많은 유능한 음악가들을 배출해내는 세계 최고의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맨델스존이 네. 사후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된 바흐를 알리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했던, 기여를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흐 부흥 운동을 전개한 건가요? 네, 맨델스존은 혼자서만은 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에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바흐의 부흥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테순환곡 같은 곡들을 원곡으로 그리고 최대한 옛날 그대로 바흐가 했던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친구인 로베르트 슈만에게 이제 음악 잡지사를 만들어줍니다. 맨델스존이. 그래서 잡지사에 슈만은 바하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의 곡이 연주될 때 그 작품에 대해서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출판해서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친구인 리스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였는데요. 지금도 피아노 곡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하의 작품들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해서 본인이 연주할 때 바하의 작품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곡들에 보면 바하의 오케스트라 작품이나 바하의 오르간 작품들이 피아노 곡으로 편곡이 되어서 이제 연주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트가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되게 유명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회에 바하의 작품을 편곡해서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것으로 또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바하가 만들었던 그 작품의 양식, 말하자면 코랄 이렇게 있는데 코랄이 이제 독일 찬송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하 코랄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바하가 코랄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런 것처럼 브람스도 자기의 작품 중에서 코랄이라는 걸 만들어서 브람스 코랄 이렇게 같은 작품 양식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로 바흐를 재조명하기도 하고 바흐를 부활시키는데 함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각자의 방식대로 바흐를 알리기 위해 네, 맞습니다.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여러 작곡가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흐, 핸델, 모차르트, 이제 마지막으로 맨델스존인데 정말 4명이 다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하나로 묶이지만 참 다른 생애를 살고 있는데 맨델스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대부분의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작곡가들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한 분들이 많은데 맨델스존은 그 뭔가 고전 음악의 부흥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고 바흐도 원래 주목받기 전에 그 바흐의 음악을 미리 좀 알아보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작곡가구나. 그래서 또 그의 생애가
이전에 다른 작곡가들과 또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유복하게 또 자라가지고 여러 핸델이나 바흐나 고전 음악들을 알리는 활동에도 기여를 한 맨델스존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좀 네, 자세히 또 맞습니다. 들려주실까요? 네, 맨델스존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델스존 누나인 파니의 죽음이었는데요. 맨델스존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누나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음. 뇌졸중으로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음. 누나의 죽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면 누나 파니 맨델스존과 펠릭스 맨델스존이 얼마나 각별한 맞네요. 사이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던 맨델스존의 삶은 이렇게 짧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맨델스존의 생애까지 들어봤는데 4명의 작곡가의 삶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뭐 맞죠. 옛날 이야기 듣듯이 네. 너무 재밌게 잘 네네. 들었는데 앞서서 그런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든 곡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곡을 더 잘 이해하고 음악을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애를 아는 것도 참 네, 귀한 맞습니다. 작업이다. 그래서 더 음악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네. 이분들의 음악을 어디선가 듣게 될 때 네. 뭔가 이 생애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은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애를 또 현대하고 같이 적응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지금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가라면 내가 연주할 때 연주하기 전에 음악가 자기가 연주하는 그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일반인들도 음악 감상을 할 때 그 음악 말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요즘에는 정말 포털 사이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다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곡가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게 바흐, 핸델, 모차르트, 맨델스존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서 네, 맞습니다. 더 흥미로웠고 네. 또 우리가 뭔가 이름만 그동안 알고 네. 있었다면 이분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에 대한 지식의 폭도 더 넓어지는 네.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네, 김우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작곡가의 삶과 음악 오늘로 마지막 시간 가졌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